자, 더전비전입니다. 이 더전비전인데, 이게 더전비전 같은 경우에 요 이제 매각 관련 이슈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자, 원래부터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매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주 독보적인 회사,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성장이나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 3개가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이 있죠. 첫 번째, 클래시스. 그래서 이 더전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장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여기 클래시스하고 HPSP 같은 경우는 아이 초짜 새끼들,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마 몰라도 너무 몰라,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클래시스고요. 클래시스 이제 베인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게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먹혔을 거야. 근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거든. 양아치짓 전문국가, 양아치들이 빠글빠글대는 양아치짓 전문국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HPSP하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자, 클래시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래시스가,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우선 이 클래시스가 실적이 나빠서 눌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클래시스가 언제부터 지금 고점을 치고 밀리고 있냐라고 하면 5월달부터요. 5월달에 고점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보겠습니다. 5월달이면 1분기 실적 발표될 때요. 이때 발표될 때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5월이면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그 다음 2분기 실적 나오는데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그렇죠? 2분기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여기가 이제 3분기가 화장품하고 이런 경우 계절적 비수기라는 얘기 앞에도 화장품제에서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작년에도 3분기 이렇게 잠깐 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얘기 들었잖아요, 어제도. 이쪽 같은 경우가 원래 다 3분기가 비수기예요, 여기가. 3분기 쪽 여름 시즌. 여기가 비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이 불면 다시 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찬바람 불면 피부 거칠거칠해지고 피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로션을 바릅니다 라고 평상시에는 바르지도 않다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으로 이렇게 실적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클래시스가 왜 내렸냐라고 하면, 자, 요 다음 종목인 HPSP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HPSP 고압 어닐링 장비 독점 기업입니다. 고압 어닐링 장비 독점 기업. 이익률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익률 최강 기업입니다. 이익률 최강 기업 50%예요. 이익률 50%대.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익률 50%대. 자, 이런 기업들이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익률 50% 기업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도 이익률 50%대. 근데 이 둘이 왜 내렸냐라고 하면, 자, 회사가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더전비전도 매각 의사를 일찌감치부터 밝은 회사들입니다. 더전비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끝내주는 회사죠. 독점 회사고요. 독과점이죠. 더전비전은 독점은 아니고 독과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 혼자서 다 먹는 회사. 회계 프로그램 더전을 하는, 그래서 그걸로 해서 ERP까지 확장을 해서, 그리고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 간다. 그래서 실제로 AI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게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나버렸냐라고 하면, 클래시스는 그리고 HPS는 매각 가격을 지들이 미리 얘기를 해버렸어요. 매각 가격을. 그래서 클래시스 이 고점에 이렇게 놓였을 때,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이게 얼만데 나 3조는 받아야겠어요 라고 매각 가격을 미리. HPS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좋고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얼만데, 시가총액이 4조나 되니까 거기서 4, 7, 28에서 비중 계산해서 4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3조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3조 이렇게 내는 거예요. HP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내놨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고 여기서 내 지분 가격 계산을 하면 그냥 그대로 곱하기 계산을 하면 그럼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한데 3조를 가지고 살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종목을 까버리면 되죠. 종목 주가를 실적이고 뭐 지랄이고 내가 뭘 하든 핑계를 대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화장품주가 뭐 실적이 나빠져 깨져?
어떻게든지 핑계대가지고 그냥 까버리는 거잖아요.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2013년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회사 적이 없어. 근데 수시로 코스맥스를 깔 때 집어넣죠. 중국 때문에. 코스맥스 중국 장사 잘합니다. 아모레퍼시픽하고 다르게. 코스맥스는 중국에서 장사 잘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잖아요.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죽쓰고. 그런데 그 코스맥스도 중국 때문에 그러고 주가 계속 갔었죠. 중국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중국이 아모레퍼시픽이 LG생건이 중국에서 패퇴하고 있고 LG생건 패퇴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핑계 댄다는 얘기들 했죠. 현대로템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삭감할 우려가 있고 현대로템이 미국 국방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하는 회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까는 거야. 그 실질적인 목적은 클래시스를 사고 싶은데 3조가 부담스러워. 얘네들이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를 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종목을 까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까버리게 되면 그래서 클래시스가 이제 3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 7, 21 해서 이제 아직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고집을 안 해요. 약오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약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만큼씩 이제 잘라서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오보행 우려가 이러면서 똑같죠. 오보행 우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 이렇게 내려면 이제 2조 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대주주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우리 흔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의 저 지분 가치가 얼마가 올라서 얼마를 더 벌었고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베인 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이제 그 전에 3조 원대에서 이제 2조 원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까가지고 결국에 인수를 누가 하건 이쪽에 같은 경우 합심해서 작당한 케이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깐 겁니다. 이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리냐면 더존비전은 그와 정반대 회사예요. 정반대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더존비전은 더존비전의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뭐 팔 생각은 있는데 내가 회사를 팔 생각은 있는데 내가 팔 생각은 있긴 한데 글쎄 이거 뭐 가격은 우리가 천천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춰봅시다. 요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니까 나 3조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까버리면 되죠. 가격을 강제로 내려 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더존비전의 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회사 파실 생각 없습니까? 이게 잘 나가니까요. 더존비전 잘 나가는 회사니까 AI 쪽으로도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얘기 드렸죠. 클라우드 사업. 그래서 이게 회사가 원래도 기본 자기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AI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 그래서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사상 최대, 내년에도 사상 최대 잘 나가지 않습니까? 클래시스하고 다 똑같습니다. 걔네들도 다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똑같은데 걔들은 가격을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주가를 내려버리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고요. 더존비전의 경우는 이 회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맞춰보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한번 내고를 맞춰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종목의 그냥 기본 이 재료 자체 이 건수만으로 그냥 그래서 매각이 기대감이 돼버리는 거야. 이 케이스는 매각 기대감 그리고 기본에 있는 실적 AI 성장 기대감 실적 성장 기대감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구조로 간 겁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의 기대치로 이미 올랐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앞쪽에서도 더존비전 추천 나갔었죠. 이거.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계속 이렇게 추천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거 추천할 때마다 제가 드렸던 이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바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추천할 때마다. 그래서 클래시스하고 저쪽은 아니고요. 더존비전은 반대로 매각이 우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작동이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더존비전 분석해 드렸던 내용. 자, 앞쪽에서 나오죠? 밑에 매수해가지고 그냥 홀딩하면 끝이다. 대주주 지분 매각설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도 얘기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나오기는 저 앞에서부터 나왔었는데요.
저 앞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4개월 전에 지분 매각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격을 맞춰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클래시스하고 HPS에서는 내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각기계 기대감으로 작동이 된 겁니다. 기대감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서요. 결국에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거 1조 3천억에 품는다 이렇게 들어갔죠. 원래 기대했던 게 회장님이 기대하셨던 게 1조 원이거든요. 이거 원래 기대치가 1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더 받았죠. 회장님은 더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머리를 좀 써야 돼 사람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기존의 제일조 하나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주가 떨어져야죠. 빠져나오셔야죠. 답 나왔죠? 일단 후퇴한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얘가 그렇다고 뭐 기본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오면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존 비전의 경우도 어떻게 해요? 얘도 무지성 매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자 앞에 보로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무지성 매수 종목 이 궤적입니다. 지금 이 궤적대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궤적대로 해서 이 라인대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매도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깨졌죠? 상단 깨져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61선에서 아마도 이건 계속 패드가 저러면 이거 팝니다 이제. 이거 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이미 그 기대감 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적은 원래부터 좋았던 게 실적은 항상 반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거 퍼올린 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제 이거 이제 밀려 내려갔으니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자리. 그래서 1차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래서 121선 아래 그냥 딱 잘라가지고 121선 아래 들어오면 다시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밑에 있는 차트 이렇게 쭉 연결선 거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의 경우라 그러면 뒤쪽에 다시 주가 저점 들어오면 앞에서도 계속 저점 들어올 때마다 평상시엔 잘 손 안 됩니다만 주가 들어올 때마다 이거 추천 들어갔던 종목이죠. 이번에도 저가 내려오면 추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파는 자리 차익실현 매도하는 자리고요. 자, 더존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아요. 이게 주식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가격을 미리 얘기한 두 놈은 개박살. 그 다음에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던 종목은 예상보다 3천억이나 더 받을 가셨고 1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회장님이 실제 원했던 가격이 1조 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결국에 1조 3천억을 더 받았죠. 자, 클래시스는 1조 원을 까먹고 있고요. 그래서 괜히 주주까지 다 죽이고 있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재투자에 들어오시면 요런 얘기들 설명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설명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사야 될 종목 사고 팔아야 될 종목 사고 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도움들 다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조금 길게 해버린 바람에 나왔는데 이거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에 매도예요. 이거 이미 매도 시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게 확인 사살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받고 있던 상단 박스 있잖아요. 박스 깨트리고 깔아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박스 중심 떨어져서 나오면서 단기 리버설 됐죠? 리버설 됐고요. 그 다음에 리버설이 짧은 형태의 이런 짧은 박스의 상단으로 들어가는 이게 아니라 더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제 확인 사살, 리버설, 매도, 책실현, 절반. 확인 사살, 나머지도 매도, 게임 끝.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요런 것들을 요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저희 분석은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분석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썸네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마이너스 10%가 넘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건 이제 실시간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팔았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설명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요 시간에도 이렇게 팔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리딩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르고를 만들어낸 거고요. 실시간으로 좀 더 도움을 받아라. 종목 분석상으로는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